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35 정보센터 김현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을 서두르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전제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문제는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과 함께 여전한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초지역적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835 정보센터에서는 2011년 새해 각 정당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연결해서 새해 각 당의 운영 기조,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우현 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2년 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각 당에서 올해의 운영 기조 방향에 대해서 여론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나라당의 올해 운영 기조 방향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화 타협으로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뤄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면에서도 지난 좌파 정권 동안 뿌리채 흔들렸던 국가안보를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그러한 국방 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자원 외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면서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예.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자에게 돌아가도록 관심을 갖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물가 관리인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소가 많은 게 문제인데 이것은 상시 관리, 물가 관리 체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한나라당의 올해 전반적인 당 운영 기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역에서는 과연 집권 여당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그리고 또 김 의원께서 보시는 그 시각은 어떤 것인지요? 지금 지역 현안이라면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세종시 문제 또 과학벨트 문제인데요. 세종시는 특별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큰 문제 없이 예정될 것으로 원래 당초 취지대로 행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과학벨트도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청권 전체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한나라당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충남도당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충청권 병기 등 법안 개정안 시도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오히려 시간을 그런데 쓸데없는데 뺏길 우려가 좀 걱정이 되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제과학벨트 건설이 왜 필요한 것이고 숙정권이 왜 최적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 충청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한나라당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시와 과학벨트 이게 지역의 최대 이슈고 현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예, 각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종시 건설, 지난해 여러 논란 끝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다 충분히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의지에 의문이 있다. 이게 또 야당의 목소리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종시 원안은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당론이었습니다. 그 법안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저희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세종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오히려 그동안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를 달았던 야당은 실제 표결에서는 단 몇 분밖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6,951억 원 중 집행률이 54%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 역시 그 원인이 법안 통과 지체 때문임을 또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또한 그 세종시는 충청권의 핵심 도시와 그 인접해 있어 갖고 그 전략적 가치가 참 큰 도시입니다. 그 인근 지역에 대한 그 파급 효과도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여지껏은 사실 그 세종시 건설 자체만 놓고 논쟁이 활발했지만 예.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세종시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세종시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자체 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은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인근 지역에 대한 것은 뭐 이미 그 법 통과될 때 보았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되었고요. 예.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그 민의 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과 그 상생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세종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다시 정치 쟁점화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역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우선 세종시 충청권 유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충청권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예.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학벨트 그 충청권 유치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그 세종법에 과학벨트법에 나와 있듯이 그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철저한 논리 개발과 누가 봐도 세종벨트의 최적지가 충청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델을 제시해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세종시에서 이제 과학벨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예, 과학벨트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도 과학벨트 입지를 올해 안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충청권 공약사항인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이라는 얘기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로 그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이미 변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월까지는 아마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요. 6월까지는 입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고 그런 모델을 기초로 해서 논리 개발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역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초당적 초지역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네. 예, 이 초당적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초당적으로 이 부분이 협력이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다시 강조하지만 하여튼 그 충청권이 정파를 떠나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어떠한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야당이 그
정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치자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힘을 보태겠다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갔고, 지난 12월 23일 날 그 3개 대장 모시고 공동 포럼을 했을 때도 예.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인 저까지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3개 야당만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학벨트를 악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정파를 초월해 진실성을 갖고 충청권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강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와 충남도의 갈등 아직까지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이 4대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사실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충청도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이 직접 흐르고 있는 영기나 공주, 무효와 같은 지역 자치단체와의 그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특히 금강의 일부 구간은 토사 퇴적이 심해서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고요. 여름철 강수량이 높을 때는 인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와 어떤 대규모 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나 대규모 준설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한편만을 보고 주장하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확보나 시수 공간 조성 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일 텐데요. 한나라당은 충청권 내에서 이 지지 기반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이 부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은 그 인터넷 세대와 또 새로운 정치 주역이 될 젊은 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중앙당과 충남도당은 디지털 본부를 신설하고 1030 본부도 신설하여서 직능별, 지역별로 조직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젊은 층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당내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워크숍과 또 각 방역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활동들이 평상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한나라당은 올 한 해도 하나에서 10가지 서민을 생각하며 그 경제 성장의 온기가 실생활에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김 의원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